아저씨, 이 호텔 같은 데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이런 데 올 거면 옷차림이라도 제대로 하고 오시지 그랬어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며 가슴을 후벼 팝니다. 설날 저녁 아내와 함께 찾아간 고급 호텔에서 들은 그 차가운 말은 우리를 쓸모없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아내는 괜찮다며 제 팔을 붙잡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끝이 제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철입니다. 올해로 80을 넘겼습니다. 나이답게 허리는 조금 굽었고 요즘은 장시간 걷는 것도 쉽지 않지만 아직 마음만큼은 젊다고 자부합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 젊었을 적엔 그야말로 뼈 빠지게 일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제 삶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날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아내와 함께 쌓아 올린 삶의 추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그런 저희 부부가 설날을 맞아 작지만 특별한 추억을 쌓아보겠다는 생각으로 종로구에 위치한 고급 호텔을 찾았습니다. 결혼 60주년을 기념하며 설날에 호텔 뷔페에서 조촐한 식사를 하자는 아내의 작은 소원이었죠. 그러나 그날 저녁 호텔 문을 들어서며 마주한 차가운 시선과 굴욕적인 사건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선 순간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낡은 코트와 손때 묻은 가방을 들고 있으니 다른 손님들 사이에서 우리 모습이 확연히 달라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설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리셉션 데스크로 가서 예약 확인을 요청했더니 직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더군요. 손님, 혹시 호텔을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닌가요? 그는 차갑게 묻더니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예약이 되어 있을 겁니다. 김영철이라는 이름으로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명부를 대충 훑어보는 신용만 하더니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약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설 연휴라 만석입니다. 그가 내뱉는 말은 차가웠고 목소리에는 무례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뷔페 예약 손님인데요. 젊은 여성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가오자 그 직원의 태도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활짝 웃으며 친절하게 맞이하더군요. 아, 고객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차별적인 태도에 저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참고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혹시 예약이 잘못 처리된 건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호텔이 맞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말은 참담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손님께서는 이곳과 어울리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약이 없는 이상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근처 식당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거지? 옆에 있던 아내는 애써 미소를 유지하며 괜찮아요. 다른 데로 갑시다. 라고 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서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돌리며 문득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쓸모없는 노인인가?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설날 저녁, 우리가 꿈꿨던 특별한 하루는 그렇게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와 발길을 돌리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설날의 차가운 밤하늘은 별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고 그 풍경이 어쩐지 지금의 내 마음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쓸쓸했습니다. 옆에 있는 아내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철 씨,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이런 일은 처음 겪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그 억지 웃음 속에 담긴 서러움은 내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50년 전 젊은 시절의 나를 떠올렸습니다. 나는 원래 가진 것 없이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아가 된 나는 큰 집에서 자랐습니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내가 끼니를 잊도록 해준 것을 큰 은혜로 여겼지만 그분들의 입에서 우리가 널 키워주는 것만도 감사히 생각해라라는 말이 늘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쓸모없는 아이라는 말이 따라왔고 잘못이 없어도 구박받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15살 어느 날 나는 큰아버지의 고함을 들으며 그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겨울바람이 뺨을 후려치는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인천항 부둣가에 쓰러지기 직전까지 걸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마땅히 먹을 것은 없었고 두꺼운 겉옷 하나 없이 얇은 옷을 입고 떨고 있던 나를 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부두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박성구 씨였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한 어묵 국물 한 그릇과 담요를 내어주며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뭐하니? 이 추운 날에? 나는 그의 질문에 도망치듯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는 한참을 나를 보더니 작은 가게 구석에 나를 앉히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게에서 일이나 도와줄래? 대신 먹고 자는 건 책임질게. 그날부터 나는 그의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작을 패고 어묵을 꼬치에 끼우고 부두에서 들여온 생선을 정리하는 일까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구 씨는 늘 말했습니다. 영철아, 내가 지금 땀 흘리는 이 시간이 훗날 너를 만들 거다. 그의 말처럼 그곳에서 배운 성실함과 끈기는 이후 내 인생을 지탱해주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것도 당시 그의 가르침 덕분이었습니다. 나도 어느새 그의 말을 따라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회상을 마치고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호텔에서 받은 굴욕은 부두에서 처음 만난 성구 씨의 따뜻한 눈빛과 겹쳐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구나 싶으니 조금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와 함께 택시를 잡으려던 그때 뒤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뒤돌아보니 호텔의 젊은 직원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우리를 붙잡고 서둘러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방금 상황을 봤는데 저희 직원이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저를 따라와 주시겠어요?
아내와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방금 전 무시당한 기억이 아직 생생했기에 쉽게 발걸음을 돌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믿기로 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호텔 로비로 들어갔을 때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아까 그 직원이었던 젊은 남자는 민망한 표정으로 로비를 가로질러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매니저와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 차를 받았습니다. 그 차가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 아내가 묻는 목소리는 혼란스러웠지만 어딘가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매니저가 나타난 건 그로부터 10분 후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지만 우리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손님, 저희 직원의 무례한 태도로 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들께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나는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매니저는 내게 두 번째 사과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절차를 무시하고 부당한 대우를 한 것 같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의 태도는 성의가 있어 보였지만 내 안에 쌓인 억울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호텔에 들어올 자격조차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하지 않았습니까? 보상? 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보상이면 그만입니까? 방금 당신들 직원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곳이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보세요.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채 터져 나왔지요. 아내는 옆에서 내 손을 살짝 잡으며 진정하라는 눈빛을 보냈지만 이미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매니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호텔의 가치와는 맞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잠시 망설이더니 차분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실 고객님께는 제가 정말로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무례하게 쫓겨난 바로 그 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매니저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고객님 성함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과거에 이 호텔을 설립하신 김영철 회장님이 맞으십니까? 그 순간 로비의 시끄러운 소음이 마치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매니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은 곧 이 호텔이 내가 만든 곳이라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1970년대 초반 나는 인천항에서 만난 성구 씨의 가르침 덕분에 작은 무역업체를 차렸습니다. 한 푼 두 푼을 모아 처음에는 부두의 물건을 사고 파는 작은 일을 했지만 몇 년 만에 회사는 점점 성장했습니다. 10년 뒤에는 서울로 본사를 옮기고 업계에서도 내 이름을 알리는 위치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때 내 삶의 꿈 중 하나가 생겼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을 세우겠다는 꿈이었지요. 내가 인천항에서 외면받았던 기억 때문인지 나는
모든 손님을 존중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마침내 1985년 이 호텔을 직접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는 늘 위기가 따랐습니다. 외환위기로 인해 회사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결국 호텔 지분을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쏟았던 나의 열정과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매니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 선배들로부터 이 호텔을 세운 김영철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객님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지금 이곳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같은 일이 벌어져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적 내가 설립했던 이곳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평생을 바쳐 만든 곳에서 이런 굴욕을 당했다는 현실이 더욱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구석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등 뒤에서 숨어 지켜보던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아까 우리를 쫓아내며 무례한 말을 퍼부었던 그 사람이었죠. 그는 매니저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어르신께 그런 무례를 저지르다니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 있었고 용서하기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과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런 태도로 손님을 대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요. 그날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는 정중히 내게 호텔을 둘러보며 내 의견을 듣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그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며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은 호텔의 현재 상황이 그렇게 밝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영난으로 인해 직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고 서비스 품질도 저하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이 상황이 과거 성구 씨가 겪었던 위기와 겹쳐 보였습니다. 그가 사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모습을 보며 내가 도움을 드렸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매니저와의 대화를 마친 후 나는 호텔 구석구석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내가 피땀 흘려 세웠던 공간이 어딘지 모르게 생기를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로비 한편의 화려한 샹들리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손님들로 북적여야 할 레스토랑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가득했고 고객을 향한 미소는 어색해 보였습니다. 이 호텔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군요. 나는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매니저가 내 옆에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팬데믹 이후로 손님 수가 급격히 줄었고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 수를 줄이다 보니 서비스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직원들도 사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동시에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호텔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만든 곳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함과 편안함을 제공하겠다는 내 신념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나는 천천히 매니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입니까? 회장님께서 조언해 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날 나는 아내와 함께 다시 호텔을 찾았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특별 미팅을 열겠다고 제안했고 매니저는 기꺼이 그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의 얼굴에는 의구심과 약간의 긴장감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어제 우리를 무시했던 젊은 직원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한번 스치듯 바라보며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호텔의 창업자 김영철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제가 누구인지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호텔이 만들어진 이유는 누구나 차별 없이 환영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인천항에서 성구 씨의 도움을 받고 그 가르침을 통해 이곳을 세웠던 나의 여정을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내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호텔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손님이든 직원이든 모두가 존중받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는 그 가치가 사라져버린 것 같군요. 젊은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제의 일이 떠올랐는지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그의 눈을 마주치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실수를 통해 배웁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바뀌는가입니다. 그 말에 그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직원 교육을 진행하며 나는 이 호텔의 문제점이 단순히 경영난뿐만 아니라 직원들 간의 신뢰와 사기가 떨어진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태도도 형식적이고 냉담했으며 직원들끼리의 소통도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매니저에게 제안했습니다. 다시 이곳의 활기를 되찾으려면 먼저 직원들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직원들 간의 팀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각자 맡은 업무 외에도 서로 돕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워크숍을 열기로 했습니다. 조력자였던 매니저 또한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 직원들과 더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직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나를 무시했던 젊은 직원은 큰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태도로 손님을 대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을 돕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몇 주 후 호텔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에 다시 손님들의 발걸음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요. 이곳이 다시 이렇게 활기를 되찾다니. 아내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호텔이 아닙니다. 내 삶의 철학을 담은 곳이죠. 그리고 사람은 언제나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설날 아침, 호텔은 평소와는 다른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로비와 레스토랑은 꽃과 등불로 화사하게 장식되었고 곳곳에 따뜻한 색감의 배너가 걸려 있었습니다. 배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설날 모두를 위한 만찬에 초대합니다. 희망 호텔 드림.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나는 매니저와 함께 이 설날 무료 급식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예전에 내 모습처럼 외로운 설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따뜻한 식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지요. 손님을 맞이하는 직원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며 나는 이곳에 새로운 생기가 깃들었음을 느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고요하고 차가웠던 로비가 이제는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은 설 연휴에도 기꺼이 자발적으로 나와 일손을 돕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서먹서먹하던 이들이 지금은 손을 맞잡고 일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침 11시가 되자 행사에 초청된 손님들이 하나둘 호텔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초대된 이들은 지역 복지관에서 추천받은 노인들, 고아원 아이들, 그리고 거리의 노숙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낡은 옷을 입고 주저하는 사람도 있었고, 처음엔 경계하는 눈빛으로 호텔을 둘러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직원들은 친절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내 옆에서 아내는 작은 목소리로 감탄했습니다. 여보, 이곳이 정말 변했어요. 당신이 한 일이에요. 나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음식을 나르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 중에는 내가 호텔 로비에서 처음 마주했던 그 무례했던 젊은 직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노인분들에게 음식을 조심스럽게 내놓으며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더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의 태도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보며 사람은 정말 변화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행사 중간 매니저가 내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호텔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이제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의 말에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매니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무너졌다고 느낄 때 가장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법입니다. 당신이 이곳을 위해 헌신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매니저가 직원들 앞에서 직접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말에 직원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손님들은 호텔을 떠나며 연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처음이에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밤이 되자 호텔은 조용해졌지만 그날의 온기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와 함께
호텔의 창가에 앉아 설날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창밖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여전히 이 호텔의 주인이에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든 이곳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며칠 후 나는 매니저와 젊은 직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앞으로 이곳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호텔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호텔을 떠나던 날 문득 멀리서 젊은 직원이 내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나를 붙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르신께 무례했던 과거를 반성하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회장님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내가 오늘처럼 진심을 다한다면. 몇 달 후 호텔은 지역 주민들과 여행자들에게도 사랑받는 장소로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설날 무료 급식 행사는 매년 전통이 되었고 호텔은 단순한 숙박 공간을 넘어선 희망의 상징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다시 아내와 함께 소박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내가 남긴 작은 변화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람의 따뜻함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니까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날은 가족의 온기를 느끼고 새로운 희망을 품는 날이죠.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면 기쁠 따름입니다. 설날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주변 분들과 웃는 시간 가지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